네, 도전의 천리길 오늘도 북한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대단한 분이시죠? 한국 청년 박시원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시원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느덧 오늘이 시원 씨와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그러니까요, 벌써. 지난 시간에는 시원 씨의 이 러시아 여행기를 들어봤었는데요. 폴란드로 6개월 동안 유학을 가기 전에 이제 일부러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이 러시아 곳곳을 둘러봤었다고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북한 사람들을 만났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여러모로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좀 폴란드 유학 생활에 대해서 좀 들어볼까 합니다. 그 생활은 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폴란드에서 혹시 어디에 계셨었나요? 저는 수도인 바르샤바에 있었어요. 수도. 네네네. 그러면 좀 사람들이 많고 네네, 그쵸. 좀 도시에서 좀 생활하신 네, 건가요? 완전 도시였어요. 오, 그렇군요. 네네네. 좀 어때요? 그렇게 살아보면은 한국과 좀 다른 점이 있나요? 되게 일단 폴란드가 대부분 저는 교환학생으로 갔는데 네. 교환학생에서 가장 1순위가 약간 선망하시는 곳이 약간 독일이 되게 많아요. 네. 왜냐면 영어도 잘하고 약간 물가가 싸기 때문인데 음, 의외로 폴란드에 대해서는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네. 근데 폴란드가 독일보다 훨씬 물가도 엄청 싸고 오, 네, 영어도 잘 통해가지고 그래요. 사실 외국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막 의사소통할 때 엄청 큰 문제가 있지는 않았고 네.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네, 물가가 싸다는 거는 저도 또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요. 네. 동유럽이다 보니까 그렇군요. 네네. 그래요. 사실 폴란드가 뭐 지금은 물가가 싸고 여러모로 살기 좋은 나라였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던 나라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1939년에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에 이제 독일과 소련에게 침공을 받아가지고 분할 점령이 되기도 했었고 또 유대인 학살의 중심지이기도 했었잖아요. 좀 이런 역사적 아픔을 잘 극복을 그래도 그나마 하고 있는 나라로 알고 있는데 좀 시은 씨가 갔을 때는 좀 폴란드가 좀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런 뭐랄까요 좀 분위기를 여전히 갖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지금은 또 이렇게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한데 어떤가요? 제가 다른 유럽 나라랑 갔을 때랑 좀 네. 다르게 폴란드가 되게 뭔가 신도시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빌딩 같은 것도 되게 고층 빌딩도 되게 음. 많고 의외로 원래 유럽 도시 하면 되게 아기자기한 그런 집 같은 거 막 그렇죠. 되게 많이 건물 같은 걸 옛날 건물들이 굉장히 잘 고증이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곳도 있는데 올드타운이라고 그런 곳이 있긴 한데 저는 센트럼 딱 갔을 때 엄청 되게 도시 같은 거예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전쟁 때 많이 건물들이 망가져가지고 다시 세워가지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다른 나라들 갔을 때랑 좀 되게 깔끔하다, 왜 이렇게 되게 새로운 약간 신도시 느낌이지 했던 이유가 약간 그런 이유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그런 좀 문화재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파괴가 돼서 네, 네. 새로 지은 건물들이 많다는 네, 얘기군요. 많이 남아있진 않았어요. 그렇군요. 이게 또 신도시라 깨끗하고 좋긴 하지만 또 맞아요. 그런 아픈 역사를 또 갖고 있었네요. 네네. 그래요. 그 지난 시간에 또 이제 시온 씨가 얘기를 했을 때 아우슈비츠에 갔다 왔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또 다른 곳들을 또 이렇게 폴란드에서 가볼 만한 곳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좀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안 가봤는데 이제 제 친구가 갔다 온 데 중에 제일 좋았던 데가 자코파네라고 네. 이제 폴란드 약간 스위스 같은 약간 어. 알프스 산맥 같은 곳이 있어요. 좀 수도 바르샤바에서 조금 벗어난 곳인가요? 네네네, 좀 아래쪽에 있는데 네. 거기도 약간 알프스처럼 엄청 하이킹하기 좋고 어. 되게 스위스 생각하시면 떠올리는 약간 곳? 그 푸른 들판이 있는 그런 네, 느낌인가요? 들판도 있고 네. 약간 겨울에는 눈이 엄청 많이 내려서 스키도 엄청 네. 많이 타고 되게 깨끗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잘 안 알려진 네. 명소? 저는 사실 그렇게 외국에서 들판을 본 적이 없어서 지금 그나마 생각나는 게 이제 한국에 있는 이 삼양 목장 같은 그런 거밖에 생각이 들질 않는데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거기에 설산 있는 약간 거기에 이제 눈이 내리고 네네네네. 그럼 굉장히 이쁠 것 같은 네네. 생각이 드네요. 또 다른 곳 있어요? 다른 곳은 저는 이제 그 아우슈비츠 가시려면 꼭 크라쿠프라는 동네를 가셔야 돼요. 거기가 좀 폴란드의 오래된 건물, 건축 양식들이 되게 잘 남아있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에 소금광산이라는 곳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들어가면 되게 잘 보존이 되어 있는데 거기 안에 예배당이 있어요. 네. 소금광산 안에. 그 광부들이 이제 다녔던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네. 거기가 세계에서 가장 지하에 있는
예배당이라고 하는데 되게 오. 아름답게 잘 꾸며져 있어요. 좀 지하에 있는 예배당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뭔가 생소할 것 같고 네네. 특이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예. 그래서 되게 이쁘고 반짝반짝거리고 네. 소금이어가지고 옆에가 신기할 것 같아요. 네, 되게 예. 좋더라고요. 네. 시원 씨가 이제 이후에 이제 러시아를 한 번 더 갔었잖아요. 네네네. 네. 그때 그게 왜 한 번 더 갔었다 그랬죠? 저는 어학연수를 하려고 네. 처음 갔을 때 언어가 너무 안 통해가지고 제가 뭘 알아보려고 네. 갔는데 뭘 알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네. 뭔가 러시아 분들이랑 대화를 해도 영어로 하다 보니까 음. 그분들도 약간 영어가 서투셨고 저도 약간 좀 영어가 그렇게 막 잘하지 않은 아. 상태에서 갔어가지고 너무 아쉬워서 러시아어를 배워가지고 그분들이랑 좀 소통을 하면 좀 달라질까라는 생각으로 러시아어를 배우러 갔습니다. 네. 좀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그러면은 좀 폴란드 분위기랑 러시아 분위기가 좀 비교하면 어떤가요? 좀 두 나라 갔다 음. 왔으니까 차이점이 확 이렇게 보일 것 같기도 한데 어때요? 러시아는 확실히 큰 나라잖아요. 되게 도시마다도 되게 특색이 다 다르고 그래서 뭔가 크다 보니까 약간 조금 덜 관리가 된 모습도 되게 많았어요. 도로 아, 같은 게. 러시아에서는 네네. 약간 좀 정비가 좀 약간 네. 상대적으로 조금 덜 된? 음. 근데 되게 큰 나라다 보니까 사람들 만났을 때도 되게 자부심이 엄청 강했어요. 우리는 러시아인이다. 약간 이런 그런 게 네. 엄청 강했고 자기 역사나 그런 거에 대해서 엄청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 되게 많이 만났었어요. 그리고 소련 시대 때 이야기도 되게 잘 해줬고요. 그때 되게 나이 드셨던 분들 만났을 때는 우리가 이런 역사를 갖고 있었고 막 이런 체제 하에 살고 있었고 뭐 네. 그런 얘기를 막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폴란드로 갔을 때는 저는 20대 분들만 거의 만났으니까 네. 대학을 다녀서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제 내가 북한에 관심이 있어서 뭐 러시아도 갔다가 여기도 오게 됐다 이렇게 했을 때는 되게 특이한 애다 너 러시아에 관심 있다고 약간 이렇게 되고 러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은 네. 아니었어요. 약간 폴란드 친구들은 그리고 이제 폴란드에 대해서 엄청 작은 나라지만 되게 나름 자부심도 있었고 네. 그리고 되게 폴란드가 제가 느끼기엔 조금 더 이제 깔끔한 느낌? 근데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도 있었을 것 같긴 해요. 확실히 말씀하신 걸 보니까 러시아랑 폴란드가 좀 차이가 있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 국민들의 맞아요. 생각도 좀 다른 것 같고. 맞아요. 그러면은 러시아랑 폴란드 이제 좀 남들이 가지 않는 나라에 여행을 갔다 오신 거잖아요. 네네네. 친구들한테 이 둘 중에 어디를 더 추천을 하고 싶으신가요? 친구들한테요. 네, 친구들이랑 둘 다 너무 느낌이 달라가지고 왜냐하면 폴란드 같은 경우는 진짜 일단 물가가 너무 싼 것도 진짜 저희 나이 또래는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되게 평화로워요. 되게 동네가 마음이 편해지고 뭔가 뭐가 이렇게 막 되게 볼거리가 엄청 많은 동네는 아니지만 뭔가 마음의 평화를 원한다. 약간 휴식 같은 거 그런 걸 원하는 친구들한테는 폴란드를 좀 더 추천을 하고 싶고 왜냐면 되게 아기자기하게 볼 거는 그래도 소소하게 되게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즐기고 싶다 그런 여유를 즐기고 싶다 이럴 때는 폴란드 그리고 뭐 아우슈비츠 약간 다크 투어리즘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우슈비츠나 아까 말씀드렸던 소금강산도 되게 좋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폴란드 일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많지는 않은데 그것도 일주 하는 프로그램도 있어가지고 기차 타고 그리고 이제 주변국 가기도 되게 좋고 왜냐면 바로 옆에 독일 있고 오스트리아도 가깝고 뭐 스위스 다 가깝고 동유럽도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제 유럽 가실 때 한 번쯤은 가보셔도 좋은 나라라고 생각이 들고 인접해 있으면 정말 한 번쯤은 가볼 만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가다가 이렇게 살짝 들리는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진짜 되게 큰 나라라는 게 많이 느껴져요. 왜냐면 저희 나라가 되게 작잖아요. 그렇죠. 이제 한국이 되게 작다 보니까 한국에 살 때는 한국이 작다는 생각을 별로 못했어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계속 평생 여기서만 살았으니까. 그렇죠. 근데 러시아 가니까 뭔가 되게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일단 이동하는 것도 오래 걸리고 네네 그런 것도 막 이래서 대국이구나 약간 싶은 느낌도 가끔 들 때가 있더라고요. 자연 경관이나 뭔가 도시 같은 게 다 큼직큼직해가지고 그런 차이를 느끼고 싶을 땐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씀을 잘해주시니까 뭔가 여행 가이드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오히려 물론 러시아도 가고 싶긴 한데 폴란드를 진짜 가보고 싶긴 하네요. 네, 좋아요.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좀 그런 좀 아픈 역사들이 담긴 곳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관광을 하는 것도 네네. 좀 여러모로 의미가 있을 거라는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러시아 가서 좀 이건 꼭 해봤으면 좋겠다.
좀 폴란드에서는 뭐 아우슈비츠 수용소 꼭 봐야 한다면 좀 러시아에서는 이런 데를 꼭 가야 한다 그런 게 또 있나요? 저는 물론 여기는 되게 유명한 곳이라서 네. 아마 러시아 여행하시면 딱 다 나올 곳이긴 한데 그래도 약간 모스크바에서 붉은 광장을 좀 추천하고 싶어요. 네. 거기에 모스크바 딱 가시면 그 제가 알고 있는 러시아의 건축들 있죠. 그런 게 거기에 다 있어요. 붉은 광장에 가면요. 네네. 거기에 가면 붉은 이제 벽으로 돼 있어서 붉은 광장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러니까 광장이 약간 전체적으로 붉은 빛이 네네. 돌아서 그런가 봐요. 네, 붉은 빛이 돌아서.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왼쪽에 크렘린 궁이 있고 어, 거기 옆에 레닌 묘가 바로 있고 그 랜드마크들이 다 거기 있군요. 네, 그리고 옆에 보면 바실리 성당이 있잖아요. 네. 테트리스에 나오는 그 성당이 있고 네, 어딘지 알겠어요. 그리고 구음 백화점이라고 엄청 유명한 이쁜 백화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도 있고 옆에 가면 발레단 볼쇼이 발레단 거기 극장이 바로 있고 어. 그래서 거기 다 몰려 있어가지고 저는 처음에 모르고 갔는데 옆에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게 그래서 되게 신기했고 야경이 그때 크리스마스 때쯤이어가지고 야경이 되게 이뻤던 것 같아요. 땅이 되게 넓은데도 불구하고 그 한 곳만 사실 보면 그러게요. 뭐 어디 돌아다닐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재밌네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시온 씨가 러시아에 2번을 갔다 왔고 폴란드에 이제 1번을 다녀온 거잖아요. 좀 원래 이제 러시아랑 폴란드를 갔던 게 북한을 알려면은 좀 러시아도 알아야 한다. 이런 강연 내용 때문에 다녀온 거잖아요. 실제로 갔다 오셨을 때 북한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나요? 사실 북한을 알려면 러시아를 알아야 된다. 뭐 이거 필수는 아닌데 저는 갔던 이유가 제가 태어났을 때는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계속 대한민국에 살아왔고 뭐 다른 나라를 가도 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인 나라를 가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사회주의 체제 하에 살았던 사람들, 공산주의 체제 하에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네. 뭔가 저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한다 했을 때 저는 잘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느껴보고 싶어서 간 거긴 했어요. 근데 러시아도 그렇고 폴란드도 그렇고 이미 많이 체제가 바뀌어가지고 사람들 마인드도 되게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직접적으로 느끼기는 되게 어려웠지만 약간 건축 양식이나 이런 게 막 남아있는 게 되게 많아요. 러시아도 약간 광장을 되게 중시하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다 광장에서 뭔가 많이 하는데 저는 그냥 광장이 있구나 약간 했어요. 한국에는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북한 같은 것도 막 사진이나 이런 거 보면 김일성 광장 막 이런 거 되게 막 와서 네. 춤추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광장에서 뭐 이것저것 많이 하긴 네네 하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저는 그냥 러시아 있을 때 그냥 되게 그리고 막 가다 보면 중국인 분들도 되게 많은데 중국인 분들도 막 흰 옷 입고 막 되게 춤을 많이 추세요. 그래서 왜 저러지? 왜 그러고 있지? 왜 저렇게 춤을 추시지? 되게 궁금했는데 뭔가 북한 친구들이랑 이제 얘기해봤을 때 막 자기들도 되게 많이 뭘 했다고 하더라고요. 춤을 막 추고 연습을 해서 추고 뭐 이래서 그런 걸 약간 살면서 좀 체득하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약간 그런 걸 좀 배웠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시온 씨가 갔을 때는 뭐 많은 게 변해 있긴 했지만 맞아요. 그래도 좀 이런 사회주의 문화라든지 이런 게 네, 이제 잔재들이 좀 남아 있는 게 남아 있었죠. 있는 게 확실히 네. 뭐 광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아니면 뭐 때 거지지 등록이라던가 뭐 그런 네. 게 아직도 남아 있는 네. 게 있어서 또 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법들이 네네네. 있는데도 사실 그런 것들을 잘 안 지키려고 하는 것들도 좀 네네. 있었다고 네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정말로 좀 그런 차이점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이제 시온 씨가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학교 밖에 이제 있는 뭐 다양한 활동들을 제가 또 했다고 들었어요. 네네. 뭐 북한 관련한 활동들을 다양하게 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다양한 이제 북한 관련 NGO 같은 데서 인턴 생활도 좀 했고 네. 그리고 지금은 딱밤이라는 약간 팟캐스트 또 채널도 친구들이랑 만들어서 네. 하고 있고 한 1년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네. 1년째?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다양한 데서 네. 대화 활동도 많이 하면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좀 더 네. 배우고 싶어가지고 네. 교육
하는 단체가 있으면 그런 데 가서 교육도 듣고 그랬습니다. 이게 한반도 평화 연구원에 대해서 인턴을 했다고도 하셨는데 네, 지금도 하고 네. 있어요. 그 활동은 좀 어떤 건가요? 일단 한반도 평화연구원이라는 단체는 이제 기독교 학자들 중심으로 네. 만들어진 연구원인데 싱크탱크예요. 그래서 한반도 평화를 준비하면서 연구도 하시고 학자분들이 그리고 뭐 정책 제안 같은 것도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교육하기도 하고 그런 단체예요. 네. 저는 이제 뭐 엄청난 일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전 아직 그렇죠. 인턴이고 아직 뭐 네, 일을 배우는 대학생이고 인턴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영상 제작 뭐 이런 네. 거나 아니면 줌으로 요즘에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아. 웨비나나 세미나 같은 거 되게 컴퓨터로 하는 많이 일들을 네, 많이 하는군요. 그런 테크니컬한 걸 많이 하고 음. 그리고 세미나 같은 거 있으면 이제 스태프나 뭐 약간 그런 역할을 하죠. 프로그램 같은 걸 할 때도 스태프 일로 많이 하고 네. 그리고 뭐 자료조사 해야 할 일 있으면 자료조사도 하고 네. 좀 여러모로 이제 하는 일을 돕는 역할을 많이 네네 하는군요. 서포트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요. 그거 말고도 이제 팟캐스트 딱밤에 이제 활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네네 이 팟캐스트가 이제 북한 주민분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사실 팟캐스트도 라디오의 일부잖아요. 맞아요. 네, 하지만 라디오가 이제 정해진 시간 안에 이제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딱 그 시간에 들어야 되는 게 라디오라면은 팟캐스트는 뭐 만든 사람이 게시만 한다면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고 맞아요. 그리고 또 방송 종류도 다양해서 자기 취향에 맞는 방송을 또 고를 수가 있는 게 팟캐스트의 장점인 것 같아요. 네네. 네, 시원 씨는 그럼 이 팟캐스트 안에서 좀 어떤 방송을 좀 만들고 있나요? 저는 처음에 저희가 이제 딱밤이라는 이제 채널을 만들었을 때 네. 일단 딱밤이라는 뜻이 딱 친구와 함께하는 반말 토크의 줄임말이에요. 아 그런 거였어요? 전 딱밤하면 약간 이거 때리는 거 네, 있잖아요. 그걸로 약간 노린 거긴 한데 딱 친구란 뜻이 북한말로 네. 베스트 프렌드, 약간 단짝 친구 이런 그렇군요. 뜻이래요. 네. 그래서 저희는 뭔가 저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자연스럽게 북한에서 온 친구를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아예 네. 자연스럽게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말씀을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기회가 아예 없었고 뭔가 대부분 항상 뭐 아카데미 가거나 대외 활동하거나 인턴하면서 만나는 분들은 되게 일적으로 만나잖아요. 뭔가 친구 사귀려고 만난다기보다는.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만남이 너무 아쉽고 대화를 할 때도 뭔가 일적인 거로만 많이 말하다 보니까 친해질 기회도 없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만나려고 하지만 일로만 만나고 네네. 사적으로 만날 수 없으니까. 네네. 그래서 뭔가 위로나 공감 이런 걸 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네. 그런 관계에서는. 그래서 딱밤을 만날 때 우리가 진짜 친구가 되어보자. 그래서 반말로 하자. 그래가지고 뭐든 오시면 반말로 합니다. 되게 재밌는 방송이네요. 네네. 그래서 학교 컨셉이라 그냥 우리 다 같은 반 친구다 해가지고 다 반말로 하고 나이 상관없이. 그러면 출연한 사람들 중에 네. 최대한 몇 살 정도까지 반말? 아직은 됐나요? 그렇게 막 많이 차이 네. 나시는 분이 네. 오셨던 적이 없었어요. 네. 한 많아도 30대 초반? 30대 이 정도? 초반까지? 네. 반말할 만하네요. 네네. 거기까지는 이제 괜찮은데 그래요. 이제 네. 더 많은 분이 오시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근데 반말로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뭔가 네. 약간 우리가 야자 타임이라 그러잖아요. 서로 이제 반말하는 시간 가지면서 맞아요.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반말에서 많이 나오니까 맞아요. 굉장히 좋은 취지의 방송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끝나고도 저희는 네. 시작할 때부터 이제 그 녹화하기 전부터 네. 반말을 하고 근데 이게 습관이란 게 있잖아요. 끝나고도 중간에 존댓말이 나오면 어떡하나. 중간에 그럼 다시 끊었다 가죠. 근데 거의 안 하세요. 거의 그래요? 안 하시고 끝나고 네. 나선 갑자기 이제 어색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겠네요. 다시 우리 반말하자 이러면서 다시 반말하고 네 그렇게 친구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되게 그러니까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도 다시 네. 존댓말하기가 애매한 상황이 오니까 네 맞아요. 그 이후로 그냥 반말을 하면서 지내는군요. 네네네. 그러다가 결국 친구가 되는 거고. 네네네. 굉장히 딱밤 굉장히 좋은 네, 프로그램인 것 끝나고 같아요. 밥 먹고 얘기하고 저희 사진 채우는 방식입니다. 사심 채우는 방송. 네네. 그렇군요. 그럼 팟캐스트를 시작한 게 네네. 뭔가 이런 팟캐스트라는 그런 게 좋아서 시작한 게 아니고 정말 순수하게 북한 청년들을 만나보고 싶어서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된 네네네네. 거군요. 네 맞아요. 그래요. 그럼 그동안 좀 탈북 청년들을 많이 만났었나요? 네네 막 저희도 텀이 있다 보니까 아직 한 1년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네. 한 달에 한두 명씩 이렇게 만나다 오. 보니까 막 엄청 많이 만난 네. 건 아닌데 그래도 꽤 만난 것 같아요. 한 달에 한두 명 정도면은 그래도 꽤 많이 만났겠어요. 네네네. 네. 앞으로 또 계속 하실 거고요. 그죠? 네. 아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이제 반말로 얘기를 나눈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도 궁금한데요. 처음에는 저희가 뭐 고향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네. 인생 그래프 같은 걸 항상 그려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어. 게스트 중심으로 이야기가 많이 흘러가거든요. 네. 그래서 인생 그래프를 보고 저희가 궁금한 점을 그냥 자유롭게 물어보는 어. 시간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게스트한테도 뭔가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 약간 그런 안 물어봤으면 좋겠는 것만 알려달라. 그거 빼고 다 물어보겠다. 좀 약간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을 알려주고. 네네. 아. 그것만 조심을 해서 그걸 빼고 뭔가 왜냐면 항상 저희가 북한 출신 친구들이랑 왜 못 친해지는가 했을 때 남한 출신 입장에서 너무 조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이거 물어보면 예의 어긋나는 게 아닐까? 이거 그렇죠. 물어봐도 될까? 네. 이런 것 때문에 아예 못 네. 물어보는. 저도 공감을 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거 빼고 우리 다 물어볼게 해서 그냥 다 물어보고 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자르고 약간 이렇게 되죠. 그 인생 그래프를 그린다는 게 좀 어떻게 좀 예를 들어서 어떤 걸 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네. 이제 0세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연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에 네. 대한 인생을 딱 요약한 그런 그래프인가요? 그 그래프를 이게 중간에 이렇게 네. 뭐라 해야지? 이렇게 선이 있고 네. 좋았으면 위로 올라가고 그 선 위로. 그런 의미군요. 네, 안 좋았으면 이 아래로 선 그러니까 아래로. 엄청 이렇게 치솟은 높은 게 있으면 그게 행복한 순간이고 네네, 가장 낮은 순간이면 행복했던. 좀 슬픈 네, 순간이고. 좀 행복하지 않았던. 네. 그래서 그런 순간들을 저희가 물어보죠. 이때는 왜 이렇게 느꼈고, 이때는 왜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느꼈고 이런 걸 네. 물어보죠. 그래서 굉- 뭐 사랑 얘기도 되게 많이 물어보고. 그래요. 저희 사랑 얘기 되게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은 토크 방식이에요. 네. 네, 저도 나중에 써먹어야겠어요. 네. 뭐 이것저것 물어보기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네. 그래요. 그럼 그런 활동들이 시원 씨에게 좀 도움이 됐나요? 일단 친구가 많이 생겼고요. 네. 이게 뭐 도움이 됐다기보다는 약간 저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죠. 친구가 많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친구가 생겨서 너무 좋아요. 네. 뭔가 그 전에는 되게 멀게만 느껴졌는데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됐고 또 그 친구들을 되게 많이 이해하게 됐고 그래서 항상 저는 되게 힘든 상황에서 잘 이겨내고 잘 열심히 살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대단하고 존경하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시원 씨 얘기를 쭉 들어봤을 때 확실히 모든 지금 하시는 일들이 또 이 북한과 많이 관련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앞으로도 이 일과 관련돼서 일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구체적으로 좀 무슨 일을 앞으로 할 건지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저는 지금은 이제 제가 철학을 공부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논리 뭐 이런 거라서 이제 변호사를 하고 싶어가지고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긴 해요. 근데 이걸 나중에 북한과 어떻게 접목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도 항상 고민인 것 네. 같아요. 뭔가 제가 잘 할 수 있는 거? 일진 모르겠지만 일단 좋아하는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최대한 잘해서 나중에 필요할 때 약간 좀 사용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전문 분야를 익혀서 나중에 정말 그 분야를 써먹어도 네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그게 법과 관련된 일이라면은 네네네. 오히려 이제 뭐 북한 언제 뭐 또 통일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뭐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왔을 때 네네. 가지고 계신 지식이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네. 분명 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방송이 이제 북한에도 방송이 되는데 북한 청취자분들께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전에는 이제 북한분을 만나 뵀을 때 용기가 없어가지고 뭔가 말을 되게 아예 못하기도 했고 뭔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제가 있었을 텐데 그럴 용기가 많이 없었어요. 제가 해도 될지 안 해야 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었고 근데 이제 저희가 언젠가 다시 만나는 날이 온다면 제가 조금 더 준비가 되는 모습으로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고 제가 위로의 말을 한 번쯤은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시원 씨가 갖고 있는 이 북한에 대한 관심이 좀 좋은 결실로 맺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시원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